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어느덧 S5 마크 2X와 함께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편에서는 향상된 AF 성능에 관련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외의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나소닉으로 촬영한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상은 모두 파나소닉 S5 마크 2X로 촬영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샷들은 2400 렌즈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푸티지를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때 다소 아쉬웠던 점은 4K 60프레임에서 1.5배 크롭된 화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감각이 36mm 단부터 시작이 되었었고 촬영을 진행하면서 광각의 화각이 필요할 때마다 이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었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촬영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더 넓은 화각의 광각 렌즈를 하나 준비해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처음 계획했었던 콘티는 햇살이 잘 드는 실내에서 연출을 계획을 했었고 사전에 알아본 바로도 2시에서 6시까지는 햇살이 잘 드는 공간이라 이곳을 컨택하게 된 것이었는데 불행히도 그날 너무 많이 흐렸고 또 중간에는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인공 태양으로 설치해 놓은 조명마저도 30분 만에 실내로 철수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던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덕분에 기억이 남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S5 마크 2X를 한 달가량 사용하면서 재밌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금 보신 영상은 SD카드로 레코딩해 완성된 작업물이지만 S5 마크 2X는 다양한 레코딩 저장 방식을 제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SD 레코딩 방식을 비롯해 USB Type-C 연결을 통한 SSD 레코딩 방식과 그리고 닌자5와 블랙매직사의 프리뷰 모니터를 이용한 로우 촬영까지 다양한 포맷의 레코딩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특히 여기서 SSD 레코딩 방식은 타사의 미러리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레코딩 방식이라서 신선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각자의 레코딩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SD카드 사용 시 6K 해상도까지 지원하며 최대 600Mbps/s를 지원합니다. SSD로 레코딩 시 최대 6K까지 지원하며 애플 프로레즈로 설정 시 5.9K 해상도와 1.9GBps/s의 용량으로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닌자5로 로우 레코딩 시 애플 프로레즈 로우로 최대 해상도는 5.9K 해상도이며 10비트가 아닌 12비트 로우로 레코딩이 됩니다. 그럼 설명드린 이것들을 모두 이용해 촬영한 영상 푸티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포맷을 활용해서 촬영하기 위해서는 리그 셋업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었고, 리그를 세팅해 놓은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해 놓은 모습도 그렇고 이 바디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레코딩 방식을 보면서 저는 작은 시네마 카메라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만든 건 아낌없이 넣어준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기는 발열에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발열로 꺼뜨리는 게 더 어려울 만큼 발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내장 쿨링팬을 지원하고 있어서 안정성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쿨링팬 또한 강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수음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쿨러가 돌아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쿨러의 세기를 높여서 강하게 냉각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점은 외장 프리뷰 모니터 연결 시 화면에 있는 인디케이터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타사의 미러리스들은 대부분 프리뷰 모니터에 연결을 했을 때 인디케이터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리뷰 모니터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값을 보기 위해서는 그 작은 LCD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했어야 됐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5 Mark IIX는 기존의 미러리스와는 다르게 프리뷰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그 정보값들이 고스란히 프리뷰 모니터에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 셔속이 몇인지, ISO가 몇인지, 그리고 또 화이트 밸런스가 몇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순간순간 프리뷰 모니터만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했으므로 정말 작업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개각도 지원입니다. 미러리스 사용자들에게 셔터 스피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각도는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네마 카메라를 제외한 어지간한 미러리스에서는 개각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게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S5 Mark IIX는 개각도를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생기는 지점을 프레임 수 곱하기 2배를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각도는 180도에만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프레임 수에 상관없이 항상 프레임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값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기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대부분 시네마 카메라에서 지원을 했던 기능이라 이 작은 미러리스에서 개각도를 맛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이건 많이 알고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나소닉 하면은 손떨방,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좋습니다. 처음 보신 영상에서도 처음 입구 등장씬을 제외하고는 전부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였지만 강력한 손떨방 덕분에 흔들림 없는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의 손떨방은 뭐 정말 말에 입 아플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헬드로 촬영했을 때 짐벌 같다 라고 하면은 조금 과장이겠지만 핸드헬드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그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건 강력한 편의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습은 작고 미러리스의 폼팩터를 가진 녀석이지만 이 안에는 시네마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수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 바디를 알아가는데 정말 많은 재미를 선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S5 Mark IIX를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참 재미있는 바디입니다. 상위 라인업의 플래그십 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나소닉이 정말 많은 기능을 아낌없이 넣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파나소닉 리뷰를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2편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때 또 그 시점에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생각을 녹여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며, 지금까지 영상이 조금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머지않은 시간에 파나소닉 카메라를 들고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이상 카메라트였습니다.